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나라를 다시 살리느냐, 망하느냐의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검찰 등 정부 수사기관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사람들의 촬영 영상과 녹음, 목격담 등으로 그대로 묻혀버릴 뻔한 일들이 새록새록 밝혀지고 있습니다. 새로 전해지는 내용들을 보며 느끼는 것은 이태원 참사는 10월 29일 밤 그 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고만 할 수 없는 일들, 그 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하고 팀을 짜서 손발을 맞춰왔던 기획이었다 하는 주장들이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참한 비극을 기획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범죄 영상 분석을 전문으로 한다는 메릴랜드 법영상연구소의 주장처럼 성남 국제 마피아파 조폭 집단이 했다고 칩시다. 조폭 집단은 바보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이해관계와 이해득실에 가장 민감한 결사 조직체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위험에 도전하되 상상할 수 없는 이속을 담보로 한다는 것이 전략이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폭이 했든 어떤 불순 조직이 했든 그 끔찍한 일을 그냥 저질렀겠습니까? 누군가 배후에서 구미가 땡길 만한 미끼를 던졌다든가 고도의 사탕 발림으로 유혹한 자가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나깨나 한국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적화 통일을 시키겠다는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세력이 중간에서 작용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북한의 은밀한 지령을 받아 움직인다면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 공작원들 많을 겁니다. 조폭이든 간첩과 특수공작원이든 그들은 죽고 사는 것, 옳고 그른 것은 생각지 않는 인간 말종들입니다. 조직의 명령이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죽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무조건 수행합니다. 골수 공산당 조직도 그들에게 포섭된 운동권도 비슷합니다. 그 아래 좌파 운동권에 길들여진 정치 조직의 작동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고 순간순간 모면하고 얼굴 두껍고 잘 되면 다 내가 한 것이고 잘못되면 다 네 탓이다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내일은 없고 지금 살아남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과 인간의 도리, 상식은 싹 무시해버립니다. 상종 못할 인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눈만 뜨면 그런 자들이 날뛰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이재명 등 당장 손꼽아 본다고 해도 누구나 20명 이상 꼽을 겁니다. 친북 좌파 운동권에서 소위 지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국가의식, 사리 분별력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치도 않은 목표와 욕심에 눈을 가리기 때문에 끝난 뒤에도 헛꿈을 꾸며 몽유병 환자처럼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꽤 괜찮다던 사람도 정치에 발만 들여놨다 하면 눈이 시뻘개서 자기 이속만 밝히고 사기꾼, 또라이가 되거나 모조리가 돼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극은 성남 국제 마피아파 조폭이 저지른 집단 학살 테러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은 꼭 거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만간 맞고 조건만 맞고 이속만 있다면
별짓 다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만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자기에게 이득만 있다면 적과의 동침도 서슴지 않고 약속, 의리 같은 건 안중에 없습니다.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폭력 조직을 동원하든 노조를 업고 다니든 조폭들이 아스팔트 내리막길에 아보카도 기름을 뿌려놓고 밀어 죽이든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 캔디를 먹여 죽이든 상관없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에 의하면 각시 탈을 쓰고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아보카도 오일을 내리막 아스팔트 길에 뿌렸다는 말들이 파다합니다. 내리막 아스팔트 길 위에 미끄러운 기름을 뿌려 미끄럽게 해놓고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리밀었다면 기획된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비탈진 아스팔트에 기름을 뿌린 것보다 더 기획 테러를 의심케 하는 것은 흰 장갑 낀 손을 높이 들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사인을 주고받는 사람이 동영상에 또렷이 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딘가와 계속 통화를 하며 지침을 받아 현장 행동대에 연락하는 듯한 모습도 생생하게 영상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2명이라는 숫자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압사 사고의 경우 사망자 수보다 부상자가 몇 배 많다는 것이 상식이고 통상적인데, 이태원 사고의 경우 부상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는 것을 마약 캔디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판에 그 지역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이 어떻게 처신했던가 하는 것에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2시간 이상을 사건 현장 근처에서 빙빙 돌며 대통령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차 안과 파출소 옥상, 주변 길거리 등에서 때로는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면서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문재인은 퇴임을 앞두고 그런 자를 발탁해 용산경찰서장으로 알받게 했다는 것도 다 수상하다고들 합니다.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실 당직 책임자였던 유미진 총경은 5인 1로 청사 안에 있으면서도 촌각을 다투는 상황실 업무를 깔아뭉개고 있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을 뿌리 뽑으라고 철석같이 지시했음에도 깔아뭉개다시피 해오던 경찰청장 윤희근은 중국 공산당 직속의 간첩 양성학교로 알려진 중국 사회과학원 출신이고 불과 7개월 동안에 3단계를 점프해 청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그런 자들을 데리고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본다면 문재인이 임기 말에 무리를 무릅쓰고 정부 각 부처와 산하 요소에 말뚝을 박아 놓은 것도 모종의 음흉한 계획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었을까 하고 넘겨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수처 신설과 공수안박법 등 그런 것도 얼마나 반대들을 했습니까? 공수완박법은 임기가 끝나기 직전 국무회의 시간까지 늦춰서 의결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밝혀진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곳곳에 심어놓은 알박기 인사와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 문제의 법안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리까지 만들어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 했던 문재인의 모습 등이 자꾸 오버랩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정치권이
여야를 초월해서 힘을 합쳐 불부터 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힘을 합쳐 난국을 헤쳐가기는커녕 오히려 벌떼같이 일어나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상대방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기를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전국 각 지구당까지 동원해 모든 것은 다 대통령 잘못이다, 대통령을 탄핵시켜라, 당장 끌어내려라 하고 아우성을 치며 헐뜯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정도 모르고 관심도 없던 천진난만한 사람들은 떼쓰며 악을 쓰는 자들의 덮어 씌우기와 아우성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이 나라 정치 수준과 국민의식 수준이 겨우 이렇습니다. 화타와 편작도 고치지 못할 악성 난치병에 시달리고 있는 꼴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어려움 극복에 총력을 다하느냐, 상대방을 헐뜯고 덮어씌우며 힘을 분산시키고 혼란을 부추기는 데에 놀아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되살아나느냐 마하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절체절명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